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개혁안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공천개혁일까요? 내용이 기가 막힌데요. 이러고도 개혁을 하겠다고 말하는 정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입으로만 개혁 타령을 해대며 지지자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놓았지만 정작 개혁도 지지자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공천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감동도 없고 혁신도 없는 특별당규 개정안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 기득권을 위한 특별당규 개정 절차를 중단하고 진정한 개혁 공천을 위해 특별당규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2024년 총선에서 우리 민주당이 과연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국민이 느낄 정도로 뼈를 깎는 개혁과 과감한 혁신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사야 한다. 그 기준이 바로 공천이 될 것이다. 공천이 곧 대국민 메시지이자 승리 전략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 추진하고 있는 특별당규 개정안은 변화를 열망하는 당원들과 국민의 바람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기존 제도의 골간을 그대로 복붙한 것에 불과하다. 이번 특별당규 개정안은 개혁을 요구하는 당원들과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현역을 위한 기득권 지키기 특별당규의 다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TF단장 이계호 의원이 마련한 특별당규 개정안에 대한 당원투표가 3일에서 4일 이틀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이 기존 현역 의원이나 지역위원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안이라는 평이 지배적인데요. 즉 현역 무조건 경선이라는 시스템 경선이 무력화되고 기존에 남발되던 경선 없는 단수공천이 남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다수의 민주당원들의 반대 투표가 유력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원 투표를 하루 앞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는 수십 명의 시민들이 모여 특별당규 개정안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번 당원 투표에 붙여질 개정안에 따르면 정치 신인의 진입을 막는 조항들이 적지 않은데요. 경선 이전에 실시되는 공천 적합도 조사에서 컷오프될 수 있으며 본경선에서는 당원 명부를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또 경선 없이 단수 추천을 허용하는 기준도 문제인데요. 특별당규안 중 개혁 공천을 가로막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현실성 없는 청년 정치인 단수 추천 제도. 개정안에 의하면 정치 신인인 청년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와의 격차가 심사 총점 기준 30점 이상이거나 여론조사 결과 기준 100분의 10 이상일 때 단수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치 신인인 청년 정치인이 여론조사에서 현역 의원을 10% 이상 앞서기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마치 이 제도가 청년을 위한 제도인 양 호도하고 있다. 둘, 공천 적합도 조사에서 20% 이상 격차 시 단수 추천 허용. 공천 적합도 조사에서 청년, 여성, 정치 신인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고 20% 이상 격차 시 단수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인지도 높은 현역 의원의 단수 추천 가능성만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3. 현역 의원 평가 결과 미공개. 경선 후보자의 경선 불복, 탈당, 징계 전력 등은 권리당원 선거인단에게 열람이 허용되는 반면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 결과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는 당원의 알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후보자의 탈당이나 징계 전력 못지않게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도 당원들의 중요한 판단 근거이므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4. 2023년 3월 31일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에만 제공된 당원 명부를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에게만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개인정보의 엄격한 관리는 필요하지만
당의 이름을 걸고 총선을 위해 뛰는 도전자들과 현역 의원의 공정한 경쟁도 중요하다. 시도당에서는 당원 대상 문자 메시지 발송 등 당 차원의 경선 후보자 홍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열린 민주당과의 합당 조건인 동일 선거구 3선 이상 출마 금지 불이행. 2022년 1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 당시에 동일 선거구 3선 이상 출마 금지가 핵심적인 합의 사항이었다. 현재 제출되어 있는 특별 당규안에는 이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방침이 빠져 있다. 무책임한 합의 위반이다. 이미 청년 정치인도 요구한 바 있다. 기존 제도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개정안. 이번 특별당규 개정안은 혁신의 가치도 개혁의 정신도 찾아볼 수 없는 기존 제도의 복사판에 불과하다. 무난한 개정은 무난한 패배를 가져올 뿐이다. 1위 후보자와 2위 후보자의 격차가 심사총점 기준 30점 이상이거나 여론조사 결과 20% 이상일 경우 단수 추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오랫동안 인지도를 쌓은 현역 의원과 상대적으로 인지도 낮은 정치 신인이 여론조사로 맞붙을 때 현역 의원이 대부분 크게 우세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정치 신인 청년 등의 가산점은 제외됩니다. 또 심사 총점을 담당하는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가 어떻게 꾸려지느냐는 것도 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15인 이상으로 구성할 것과 외부 인사가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 이 과정에 당원들이 참여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려는 이낙연계를 비롯한 반개혁파 중심으로 검증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개혁 성향의 정치 신인들이 경선도 없이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또 정치 신인이 본경선에 통과하더라도 어려움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본경선은 안심번호 여론조사 50%, 권리당원 투표 50%를 반영하는데 당원 명부의 열람을 현역 의원과 지역 당원위원장만 허락하는데요. 즉 정치 신인 입장에서 맨손으로 싸우라는 얘기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기에 현역 의원 평가 결과도 공개되지 않으며 지난해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합당 시 약속한 동일 선거구 3선 연속 출마 금지도 포함되지 않는데요. 그냥 현역을 위한, 현역에 의한, 현역만을 위한 공천인 거죠. 결국 이번 개정안은 기존 제도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실상 현역과 지역위원장의 기득권만을 보장한다는 설명인데요. 실제 지난 2020년 총선에서도 민주당에선 전체 253개 지역구 중 절반에 가까운 118개 지역구 46.7%에서 단수 공천됐고 경선이 실시된 지역구 42.3% 숫자보다도 많을 정도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하나, 청년과 여성, 정치 신인의 경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공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도 가산점을 적용해야 한다. 둘, 현역 의원 평가 결과를 경선 전에 공개함으로써 해당 지역 당원들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3. 국민 여론조사를 통한 현역 의원 교체 지수를 공천 심사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해당 지역 구민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4. 120만 권리당원이 실질적으로 경선 후보자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원이 주인인 민주당의 전통과 정체성을 구현해야 한다. 5. 정치 신인들이 현역 의원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각 시도당이 홍보를 주관하는 경선 홍보 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 6. 향후 공천제도와 정치혁신에 대한 당내 논의에 정치 신인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현역 기득권을 타파하고 정치개혁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위의 요구사항들이 반영되지 않고 5월 3일과 4일로 예정된 당원 투표가 강행될 경우 당의 쇄신과 개혁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폭정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당원과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특별당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역 무조건 경선이라는 시스템 공천은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셈인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 현재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수박이라고 불리는 반개혁파 의원들도 소위 민주당 텃밭 선거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고 쉽게 금배지를 달 수 있었던 거죠. 특히 개혁을 외치는 정치 신인들 입장에선 크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리하게 싸워야 하는 내용이 담긴 겁니다. 자신들만의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기득권 세력이 존재하는 한 정치개혁은 그냥 구실 좋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인 거죠. 반드시 반대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